안녕하세요. 평범한 25살 직장인 투자자 썬업입니다. 요즘 제 주변 지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는 건 정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지인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ISA 계좌가 좋다고 하던데 대체 왜 좋은 거야? 입니다. 증권사나 운용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가이드북이 잘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똑똑한 유튜버분들이 올려주신 훌륭한 설명 영상이 많죠. 그런 영상들만 서너 번 돌려봐도 아마 대부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질 좋은 자료들이 널려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은 제 지인들이 궁금해할 때 언제든 꺼내서 공유할 목적으로 간단히 기록해 보려 합니다. 우선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뜻입니다. 이 ISA 계좌는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효과 때문인데요. 동일한 S&P 500 ETF에 투자하더라도 일반 계좌와 ISA 계좌 중 어디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의무 보유 기간 3년 이후 최종적으로 손해지는 자산 금액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만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는 다릅니다. 해외 직투 기준 수익금에서 250만원 비과세를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무려 22%의 양도소득세를 떼기 때문이죠. 투자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건 투자자인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게다가 ISA 계좌 만기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명 현대판 만능 계좌로 불립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말 기준 ISA 계좌 가입자 수는 807만 명, 가입 금액은 54조 7천억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ISA의 똑똑한 절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절세 혜택을 주는 건 알겠는데 대체 금액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먼저 계산을 위한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투자 기간은 15년이고 투자 방식은 두 계좌 모두 매년 초 2천만원씩 5년간 납입합니다. 이후 10년은 추가 납입 없이 거치식으로 투자합니다. 수익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S&P 500 ETF에 투자하여 연평균 수익률 10%를 적용합니다. 변동 조건은 각 계좌의 세금 체계입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 기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계좌는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ISA 의무보유기간 3년이 끝난 이후인 4년차부터 각 연차별 매도시 세후 총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4년차에 매도하여 세금을 제하면 세후 총자산이 약 9,700만원을 기록합니다. 반면 ISA 계좌의 4년차 세후 총자산은 약 1억 원을 넘어섭니다. 벌써 약 230만원가량 차이가 나죠. 초고사양 컴퓨터 한 대 값이 벌써 벌어진 셈입니다. 이 기간을 15년까지 늘려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15년차가 되는 2040년에 일반 계좌의 세후 총자산은 약 2억 9,400만원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는 어떨까요? 세금을 다 떼고도 최종 자산이 약 3억 2,4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처음 4년차엔 230만원 차이였지만 15년차에는 무려 2,900만원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마트한 투자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둔 절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익금을 통제할 순 없지만 나가는 세금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합법적인 절세로 아낀 세금을 재투자하면 자산은 더욱 빠르게 불어납니다. 여기서 제 주변 지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중간에 돈 못 빼는 거 아니야? 중간에 빼면 페널티 있지 않아?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입한 원금 안에서는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 인출을 한 금액만큼 총 납입 가능 한도
1억 원에서 차감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천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2천만 원을 출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ISA 계좌의 평생 납입 한도인 1억 원에서 방금 뺀 2천만 원이 영구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앞으로 입금할 수 있는 총 한도는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저 써넘 역시 ISA 계좌의 이런 특성을 잘 몰랐을 때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꺼내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좌를 확인해보면 납입 한도가 깎여있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특징을 정확히 알고 난 후부터는 아예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중도 출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ISA는 무조건 빨리 만들어 둬라 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간혹 나 2, 3년 뒤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걸려서 찜찜해서 못하겠어 라며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 망설이는 또래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ISA 계좌로 돈을 굴리지 않더라도 깡통 계좌라도 일단 개설부터 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2030 세대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개설만 해두면 나중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이미 의무 보유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하여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 써넘은 21살 군 시절에 ISA 계좌를 가입해 두었기에 이미 3년 요건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매월 ETF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고 있죠. 조만간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게 되더라도 모든 절세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전혀 되지 않는 만능 통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단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라고 말이죠. 탈세는 불법입니다. 허나 절세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통제하고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제 인생의 빅 이벤트를 위해 계좌를 꺼내어 쓰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인생도 행복도 늘 우상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너비였습니다.